일단 먼저 양정고에 이제 입학을 앞두고 계신 뭐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두신 이제 학부모님들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하에 아마 그 기쁨은 이미 지나갔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내가 양정고에 입학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 현실적인 어떤 고민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2차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앞부분에서는 저희 학원 소개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담당해 주실 그 선생님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담당해 주신 선생님께서 가장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 영어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저희 학원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이제 원장님이시고요. 아마 아까 혹시 잠깐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올리비아 원장님이시고 사실 저희 학원은 2010년에 개원을 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개원 이후에 저희 사실 양정고가 근처에 있는 학교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고 양정을 전문으로 저희가 계속 한 5, 60명씩 한 학년당 많이 수업을 진행하고 당연히 좋은 성적과 그 다음에 올해 또 입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입결까지 저희가 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정고 이제 전문 내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실 양정고 학생들이 과연 왜 리뉴 어학원을 선택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반응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첫 번째 1번 부분이요. 절대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집에서 가까운가 뭔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정고의 바로 근처에 바로 앞 학원이라는 점이 굉장한 큰 메리트이고 더군다나 위치만 가까우냐 그것이 아니라 저희 양정고 아이들은 항상 제가 전에도 저도 양정고 내신을 했었었는데 항상 일찍 와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을 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날 해야 될 거 미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 시간에 내가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미리 와서 뭐 예를 들어 제시를 보거나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련되어 있는 클리닉 강의실이라던가 아니면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미리 일찍 와서 질문도 좀 한다라던가 그렇게 시간 활용하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학원이 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저희 학원은 정규반은 이제 본인의 실력별로 입학번호를 찌른 다음에 9개, 요일별로 월등반 9개반, 그 다음 화목반 9개반으로 레벨별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그 학생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선생님은 배치가 돼요. 양정고 전문 선생님 반에 양정고 아이들만. 가면 이제 어떤 학원들은 학교를 여러 개를 섞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양정고만, 진명여고만 이렇게 해서 딱딱 전문화시켜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 학교에 그러면 저희 여기처럼 요일별로 1반과 2반 이렇게 내신반도 레벨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1반에 만약에 이제 뭐 학생들이 2반과 이제 레벨별로 나눴으니까 1반보다는 2반 친구들은 이 내용 이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내신 대비를 해줘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재이며 아니면 자체 뭐 그런 클리닉 자료이며 거기에 다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2반 친구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큼 발전하고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느냐 내가 성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7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막 5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이런 식으로 등급에 굉장히 큰 폭 상승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점수 자체로 뭐 기본 2, 30점을 상승을 시킨다라던가 그게 이제 레벨별 수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신반에서도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레벨로 1반, 2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 이제 학원의 또 특징이 남자 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여자 선생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남녀 어떤 성별에 대한 뭐 그 편견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여자 선생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의 약간 철칙이 강사를 뽑을 때에도 되도록이면 여자 선생님 정말 남자 선생님이 정말 특출하지 않으면 꼼꼼하지 않으면 그런 꼼꼼함이 없으면 저희는 일단은 채용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내신에서 이 꼼꼼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물며 저희 양종고 아이들은 다 남학생이잖아요. 여학생들 중에도 그런 게 나뉘는데 남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그냥 약간 꼼꼼함이 조금 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여자 선생님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당연히 양종고 내신을 몇 년씩 하셨던 분으로만 저희가 레벨별 그 담당 선생님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학원에 이제 약간 커리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내신을 보통 저희가 한 3월 중순 그다음 혹은 말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학사 일정이 다 학교를 나온 다음에 취합을 해서 공통적으로 이 정도쯤이면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가 일정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항상 이제 해마다 3월 중순 혹은 말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레벨별로 1반이다, 2반이다 이렇게 나눠서 내신을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정규반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일별로 9개반씩 레벨이 있는 반에서 그리고 그 정규반에서 우리 양종고 아이들은 특히 어떤 걸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따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외부 지문이 굉장히 배점이 크게 나옵니다. 양종고가. 그래서 거의 한 20점 이상 나올 때도 있고요. 100점 만점 중에. 그러면 사실 시험 대비했던 범위에 대해서 내가 다 맞췄지만 외부 지문을 거의 다 틀려버리면 그냥 70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규 수업에서 일단 나의 기본 실력을 높여놔야 돼요. 그리고 최상으로 고3 수준까지, 고3 수능 수준까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규 수업에서 당연히 독해에 대한 유형별로 유형 독해, 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문법이라든가 실전어법,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서 클리닉에서 뭐 어휘라든가 서술형 영상 이런 거 다 연습시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내신 때 땅 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한 달 동안 만약에 공부했어 최상의 결과를 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다? 그 전부터 정규 수업을 내가 탄탄하게 마련을 한 다음에 내신 때 빵 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매달 있는 일들도 아니고요. 예비고일의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문법 특강이라는 걸 1월에 8회, 2월에 8회를 진행합니다. 동일한 특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고등 심화반, 선행반 담당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 저희 고등 전문 강사분께서 그 문법 기본반 이렇게 총 3개 레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약간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본인들이 이제 뭔가 준비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학구열에 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법 특강을 지금 현재도 1월 진행 중인데 2월에도 열릴 거고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 외부 지문에서도 어법 문제들이 막 서술형에 출제가 됩니다. 처음 보는 지문인데 여기서 밑줄 막 이렇게 쳐놓고 다 어색한 거 찾아 바르고 골라서 고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그런 영어의 문법과 그 다음에 시험에서 출제됐던 영어의 문법과 고등의 문법 그 다음에 뭐 내신의 출제 유형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 개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그걸 내가 말로 서술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내가 만약에 답이 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2가지로 다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엄청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내가 고득점과 1등급까지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6번 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기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체 교재를 만드시고요. 클리닉 자료라던가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양정고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것과 가장 흡사하게 동일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제일 좋은 게 학생들한테 적중률이 높은 문제를 제공하는 게 사실 강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과정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동형 모의고사를 봤는데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당연히 그걸 맞춰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게 강사의 퀄리티가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자료를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를 배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8번하고요. 9번은 8번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양정고 1학년을 담당하셨던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자, 1등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 양정고의 정원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14명 정도 1학년에서 14명 정도 1등급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 배출하는 건 엄청나게 많이 배출한 거거든요. 사실 학생 입장에서 1등급 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배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9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양정고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학생들이에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를 만약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춰서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갖추지 않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필고사를 잘 봤어도 이 수행에서 만약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러면 종합 점수가 보통 30, 40, 30, 40%. 보통은 이렇게 학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행이 40이라고 보시면 내가 지필 아무리 잘 봤어도 수행 1점 깎거든요. 지필에서 한두 문제 깎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마지막 종합 등급에서 이 수행 때문에 갑자기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수행 평가를 담당 내신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글을 써서 내야 되는 거면 당연히 교정해 주시고 첨삭해 주시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왜 리뉴 어학원을 양정학생을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반 수업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양정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중요하다. 레벨별 아까 말씀드렸던 요일별로 이제 9개씩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정규반에서 그럼 수업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일단 정규는요, 저희가 3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2타임씩 하고요. 한 타임, 그 다음에 플래닝을 진행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한 타임이라는 건 1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신이 딱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클리닉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업을 잘해줘도요, 이 아이가 그걸 내 걸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30분 연장해서 1시간 30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연장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더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많이 3시간 30분이지 어떤 친구들은 일찍 와서 막 더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다음 주말에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오거나 아니면 이제 제시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각자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사실 더 막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규에서는 이제 3시간이지만 내신에서 30분이 늘어나면 일단 기본 시간은 3시간 30분은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고3 수준까지 수능의 어떤 모의고사의 실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수능 모의고사 처음으로 접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유형별 독해를 월화 수업이 같아요. 그다음 목금 수업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금에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한 세트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문법과 그다음에 실전어법인데, 이 실전어법은 지금 저희가 학원 자체 교재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 교재 안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외부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실전어법 문제들도 실려 있지만, 지금 여기 목동권에 지금 여러 학교의 고등 기출이 당연히 매년 나오잖아요. 그 문제까지 실어서 직접 아이들이 내가 미리 한번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지만 고등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다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교재 안에 다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교재이고요. 영문법도 저희 학원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과 그다음에 단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서술형도 저희가 워크북 자체로, 영문법도 복스테스트 워크북 자체로 학원 자체로 다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규 수업을 잘 적응을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면서 내 실력을 좀 탄탄하게 발전시키고 3월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내신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월에 8회, 그 다음에 2월에 8회 문법 특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반, 선행반, 기본반이 있고, 이제 명령 외고는 이제 다른 이제 따로 특수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이 이 2개 반을 담당하시고, 마찬가지로 교재 또한 원장님이 다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셨고, 이 안에도 고등학교 기출이라든가 그동안에 그때가 나왔던 그런 문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실질적인 어떤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등영어의 1등급 비결이다라고 이 적어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영어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뭐 교과서가 만약에 중학교 때는 교과서 플러스 뭐 핸드아웃 같은 것들이 만약에 부교재 약간 이제 뭐 프린트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메인 어떤 교재였다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주요 교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양정고는 그래도 교과서에 아주 충실하게 2개 단원씩 비도록 냅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부교재, 그 다음에 그 해마다 열려지는 그 모의고사, 그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지문들을 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수업에서 내가 실력을 쌓았어. 내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생겼고 법적인 구조를 보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시험 대비할 때도 내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타과목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면서 이거를 실력을 딱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내신을 딱 한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지문 이해하는 것도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것도 시간을 엄청 하루에 얼마큼씩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합치고 나서 보면은 영어에 너무 많은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 나오면 딱 내가 이해를 딱 끝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미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 준비 기간에 정규 수업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저희가 그래서 고등영어에서 어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요즘의 추세가 어떠냐면 어휘를 굉장히 스펙트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휘를 만약에 지문에서 뭐 형용사꼴이 나왔다. 근데 그거를 밑에다가 이제 이 지문에 서술형으로 제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아니면 요약문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근데 그 다음에 파생어, 명사꼴을 쓸 수 있니?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걸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의어를 가지고 보기에서 골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휘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기본적으로 암기할 때는 어휘책 안에서 보시면 표제어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요. 다의의 뜻이라든가 반이어, 유의어, 유반이어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파생어까지 반드시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실 양적으로 지난 작년까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교재로 어휘책이 따로 존재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것만 해도 한 15일치씩이니까 몇백 개씩을 시험 대비 기간의 범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없어졌어요. 부교재로 이제 어휘책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외부 지문의 비중을 더 높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런 것들 잘 준비해두면 확실하게 독해며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어휘 관련된 문제이며 그냥 바로바로 조금 더 다른 친구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 개념에 대한 문법 용어를 내가 말을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냥 만약에 뭐 준동사,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대한 문제만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전어법이다 라고 하는 뭐 수능어법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지문 속에서 모든 어법을 다룰 수 있는 것들 중에 주요한 것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이걸 내가 다 고칠 수 있는지 그 훈련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점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구문 독해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 능력을 키운다. 뭐 독해력이 타고난 친구들이 상관없겠지만 독해력도 결국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이 구문 자체, 특히 여기 문법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되게 뭐 나레 이버피 뭐 이런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구조를 내가 눈으로 딱딱 확인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구문 독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잘해야 결국 한 지문의 독해를 잘하는 거고 문해력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정확한 정답에 도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정규 수업에서 일단은 먼저 길러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 중학교 때는 내가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한테는 이제 토플용이라던가 뭐 이런 약간 그런 유형의 어떤 영어를 공부를 시키는 학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접하다가 이제 예비고1이 됐으니까 이제 학원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학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수능 모의고사 처음 치러봐요.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토플용이 아니라 저희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이고 특히나 이제 가장 고3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목표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점 그거를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 목금에 1월 수능 정기고사를 치렀어요. 저희가 다달이 물론 이제 내신이 시작하고 나서는 내신을 할 때는 내신에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그때는 진행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정규 수업을 할 때는 이 학생의 다달이 이제 성취도라던가 그 다음에 얼만큼 내가 이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전통적으로 예비고 1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수능 정기고사 그 다음에 2월에는 이제 딱 학교를 입학하기 직전에 그동안 배웠던 어법과 어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내신형으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또 정기고사를 치릅니다. 그럼 내가 이 부분에서 나 어법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취약했네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기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월은 수능 정기고사, 2월은 그다음 내신형 정기고사,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말쯤에 저희가 첫 3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내신이 들어가기 전에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대비한 수능 정기고사를 또 한 번 치릅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3달 동안 일단은 정기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 본인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시간도 학원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다 포함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3 과정까지를 목표로 해서 선행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집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 무조건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고등 내신은 중등 내신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라든가 문법의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미리 감을 익히자. 그 다음 꼼꼼한 암기 및 복습 테스트 유반이나 단어 시험은 클리닉 시간에 이런 것들 대비하는 친구들이요. 결국 내신 때도 클리닉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서술형 문제 연습하고 문법 특강을 통해서 이제 외부 지문에 나오는 뭐 문제든 아니면 시험 범위 내에 나오는 뭐 문제든 간에 그런 것들 다 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3개월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현재는 지금 1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일단은 이 학원은 무슨 학원인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내신을 담당해 주실 양정고 담당 전문 선생님입니다. 자, 저희 지니쌤 한번 모실 테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뉴학원에서 양정고 내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진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서 부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내용들에 이어서 이제 양정고 영어 시험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험지인지,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리뉴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또 내신 대비를 하는지, 또 어떻게 1등급을 매년 다수 배출해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양정고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중학교의 교과서 2과 정도의 시험 범위에 모두 익숙해 있으실 텐데, 이제 고등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이 교과서 2과 플러스 부교재와 모의고사 지문 수십 개가 플러스가 추가가 됩니다. 양정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매 시험마다 교과서 2과가 포함이 되고, 부교재로 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컨셉 유형 독해 지문이 교재인데, 여기서 한 20개에서 21개 정도의 지문이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일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해의 모의고사에서 11개에서 12개 정도의 선별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발제가 돼서 추가가 되고요. 총 이제 교과서 2과를 빼면 한 30개 정도 초반의 이제 개수의 지문인 거죠. 사실 진경여고나 강서구 같이 이제 시험 범위 지문이 한 60-70개 정도 되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양정고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학교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컨셉 유형 독해가 좀 부교재가 좀 어려운 부교재예요. 고3 정도 수준의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좀 난해한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한 지문 한 지문 좀 소화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교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정고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지문이죠. 외부 지문이 좀 비중이 큰 학교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 대비가 되지 않는 지문을 시험에 처음 시험장에서 좀 보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 자체는 좀 높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각 영역별로 비중을 제가 파이 차트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부교재가 그래도 항상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3 수준의 외부 지문이 거의 20% 정도, 한 시험에 최대 7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좀 시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좀 요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항수 같은 경우도 총 26문항이라서 50분 안에 풀기에 엄청 많은 문항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 외부 지문이 처음 보는 외부 지문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 압박은 좀 크고,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타이트한 시험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되는지 좀 설명을 이제 세 가지 포인트 드리자면요. 일단 시험 범위의 문제들, 저희가 이제 내신 수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객관식 문제들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제 평이하다는 거는 이제 원문이 좀 많이 변형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비를 했던 지문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보면 이게 외부 지문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변형이 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시험 범위 내의 객관식은 양정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학원 수업을 잘 따라왔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양정고의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이제 어법 서술형인데요. 이제 어법 문제가 좀 서술형으로 조금 더 좀 강조돼서 출제가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밑줄친 부분의 어법을 고쳐쓰기 유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과서 어법, 이제 교과서의 프린트가 따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 어법 관련된 이 서술형 영작이라든지 문장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장문 같은 경우 있죠. 이제 주어진 한글 해석을 영어로 옮겨쓰기. 이 문제는 이 문제도 이제 단순히 이제 단어를 배열하는 영장문도 있는데 좀 더 조건 영장문식으로 내서 이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 요거를 좀 더 보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올해 실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좀 가져왔는데 요 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밑줄친 어법 고쳐쓰기. 그래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 4, 5개 정도를 정확하게 이제 고쳐쓰게 하는 문제고요. 요 중간에 있는 문제가 이제 교과서 서술형 문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전환을 해라. 일단 기본적인 어법은 요거였는데 당연히 이제 그 전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여기 출제되는 이 동사 자체도 좀 이제 어형 변형 같은 게 좀 혼동되고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식을 알더라도 그런 이제 어형 변형에서 좀 감정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문제였고 또 이 마지막 문제가 이 조건 영장문인데요. 이 조건에 맞춰서 주어진 단어랑 조건에 맞춰서 문장을 써내야 되는데 이 조건 안에는 원문과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하게 시키는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장 기본기에다가 좀 응용 침해까지도 좀 갖춰져 있는 갖춰야 정확히 쓸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정고의 가장 큰 특징 고난도 외부 지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객관식으로는 이제 고3 수준 이상, 고3 또는 그 이상 수준의 빈칸 추론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발전되는 지문 자체가 이제 그냥 논문에서 또는 이제 영어 기사에서 발전 많이 되기 때문에 수기 민주주의 이렇게 좀 약간 내용 개념도 좀 생소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빈칸 추론 문제들. 그래서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그 빈칸 추론 문제들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법, 아까 보셨던 그 어법 밑줄 고치기, 그게 이제 외부 지문으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이제 마치 이제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처럼 출제가 되는 거죠. 그보다 훨씬 당연히 난이도 높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법보다는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이 독해 관련된 문제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문제를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외부 지문의 밑줄 객관식 외부 지문 밑줄 서술형 어법 고쳐쓰기입니다. 네, 여기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법 포인트들이 있죠. 분사 구문, 관계대명사절, 도치 모든 거의 어법 포인트들이 다 포함돼서 다양하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신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어법이 정말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요걸 정확하게 다 골라서 고쳐 쓸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을 쓰게 하는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밑줄친 부분의 단어도 뜻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 구문 자체가 좀 이제 관계대명사절이라든지 수식어 좀 그저 어려운 구문을 좀 포함한 그런 문장들이라서 아이들이 구문 독해 능력도 정확히 갖추어져 있는지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파악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정말 가장 큰 킬러 문항 역할을 하는 이제 제일 고난도 문제인데요. 장문 서술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장문이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장문을 주는데 당연히 이제 수준 자체도 난이도 자체도 고3 이상이고요. 빈칸이 하나가 아니라 5개 정도까지는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안에는
바니어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 적절한 단어들을 각각 이 단어의 이 빈칸에 넣어서 써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치 객관식 빈칸 추론의 서술형 버전 대신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까지 이 글의 맥락을 잘 캐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상위권 친구들도 당점이 제일 많은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변별력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좀 정리를 하자면 양정호 영어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내 문제들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런 외부 지문까지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좀 고득점 상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내신 대비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저희 내신 대비 수업의 좀 특장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교재 그리고 모든 자료들 그 클리닉 자료까지 모든 자료는 저희가 이제 담당 강사가 직접 양장고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맞춤 제작하는 한 땀 한 땀 제작하는 그런 자료들이고 이렇게 저희가 수업 후에 진행하는 클리닉에서 복습 테스트를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이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이제 빈칸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에 나올 법한 포인트들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서 양정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 포인트 위주로만 찝어서 출제를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아이들이 좀 통과하기 어려워하긴 하지만 요걸 하는 만큼 요걸 정말 여러 번 제시를 보면서 통과를 하더라도 요걸 하는 만큼 학습이 되고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험인데요. 그리고 요 중간에 요 포켓 남기부라고 있는 건 사실 제 수업에 있는 아이템 같은 건데 이제 아이들이 좀 제일 좀 어려워하고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지문 암기 이게죠.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고 최대한 눈에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해서 제가 애들이 좀 그러니까 이동 시간에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포켓 사이즈로 좀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라고 이걸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얘들은 생각보다 이게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게 거의 막 헤어지고 달아질 정도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한 번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몇 달 뒤에 우리 이제 아이가 좀 밥 먹을 때도 이걸 펴놓고 좀 암기를 하고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 자체 제작 제가 최종 정리 자료로 마지막 수업의 전체 지문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요 자료도 이제 시중에도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 양정고에서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을 다 기출 포인트와 서술형 포인트 등등을 맞춰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고 밑에는 이제 기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에 한 시험 일주일 정도 전쯤에 한번 쭉 복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 높은 리뉴 학원에서만 제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업의 특징 두 번째는 제가 좀 지문 분석을 필기를 좀 꼼꼼하게 시키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어법, 어휘, 그리고 내용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만한 포인트 세 가지 정도를 색깔을 좀 나눠가지고 필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필기를 시킵니다. 우리 남자애들 아시겠지만 좀 형광펜 사용도 좀 잘 익숙하지 않고 어디를 좀 필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도 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좀 이렇게 좀 어색해 하다가도 결국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따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필기를 따라서 해놔야 그 많은 양의 지문이 좀 더 쉽게 분석이 되고 머릿속에 쪼개져서 암기도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들을 같이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구나 그런 거까지 같이 익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아이가 필기라는 걸 좀 제대로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신 어머님들 몇 달 뒤에 우리 영어 교장을 펴보시면 이런 좀 이쁜 필기 보시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기본을 필기 외에도 좀 꼭 시키고 중요하게 강조시키는 게 이렇게 지문마다 내용 정리를 아이들이 직접 하게 시키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지문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암기하기에 좀 급급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 텍스트로만 계속 달달달 암기를 하게 되면 막상 지문의 내용은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문의 주제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객관식 문제 시험 범위의 문제 중에서 문장 삽입 문제 있죠. 문장 삽입 문제가 번역도 없고 정말 그렇게 많이 여러 번 외우고 썼던 문제들인데도 지문들에는 불구하고 이 문장이 몇 번에 들어간지를 모르고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왜? 지문의 흐름을 생각해보고 내용을 정리를 진짜 본인이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문장 단위로 쪼개서
직접 하게 시킵니다. 기본적인 숙제로 시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이걸 제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의 숙지를 안 하게 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이 지문은 끈이 이렇게 되는 지문이고 내용은 주제가 요것이고 요게 이제 스스로 머리에 체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과정이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걸 한눈에 보면 지문이 이제 한눈에 머리 속에 그 글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꼭 필수로 이제 제공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남자아이들이 특히 좀 문제 푸는 거는 좀 잘하는데 채점을 안 하는 경우도 좀 꽤 있고 채점을 해도 이 틀린 문제가 내가 왜 틀렸을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는 경우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반강제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숙제로 기본적으로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는 단어는 혹시 없는지 시험에 나왔을 때 어퍼 포인트들 부족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장점이자 가장 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자체 제작 동영 모의고사인데요. 제가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양정구 시험지 거의 싱크로율 100% 정도로 제가 시험지 폰트 또 줄 간격까지 다 맞춰서 아이들 실전 시험지라고 느낄 수 있게 실전 시험지 실전 감각 느낄 수 있게 정말 다 꼼꼼하게 만든 시험지고요. 이 포맷뿐만이 아니라 이 지문의 문제가 이 지문이 시험에 어떤 문제로 출제될지 지문마다 왜냐면 어법이 좀 강한 지문이 있고 좀 서술형으로 출제될 만한 지문이 있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고심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하면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률도 실제로 높게 나오고 있다. 적중률 케이스도 보여드릴 건데요. 또 이 시험을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시작 3주차부터 매주 1회씩 총 4회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매회 성적표를 어머님들께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매 시험마다 저희가 결과를 좀 띄워주는데요. 이 띄워주는 이유는 저희가 끝에 마지막에 총 합산 점수로 해서 제가 우수자 시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등 제 최우수상과 2등 그리고 또 성적 향상이 제일 높은 학생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노력상까지 시작을 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이제 띄워주게 되면 또 남자애들도 특징이 또 승부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판을 깔아주면 스스로 좀 여기 순위 떨어지는 것도 좀 싫고 좀 이제 전체 평균보다 낮기도 싫고 하니까 본인이 좀 알아서 복습해오는 효과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매주 그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복습 누적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좀 암기가 덜 돼 있던지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덜 됐던지 이런 것들을 다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시험지라고 좀 자랑을 드리고 싶은 시험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또 외부 지문도 제가 그때 적절한 그 실제 시험지와 실제 시험지 대비 비슷한 비중으로 비슷한 난이도로 외부 지문까지 추가해서 시험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간 관리라든지 외부 지문을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실제 적중 케이스 몇 가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서술형 영작 같은 경우도 정확히 정확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런 이제 조건 영장부 같은 경우도 조건의 내용까지도 제가 어떻게 조건이 나올지 어떻게 변형될지까지도 예상을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적중한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문제 같은 경우 제가 거의 보자마자 좀 소름이 돋았던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시험지 유출된 게 아니냐고 했었던 문제였는데 시험에 유형이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선지 4개가 정확하게 형태가 일치한 정말 말 그대로 100% 일치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은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시험지 학교 선생님들 보시지 못하게 잘 숨겨라. 왜냐면 이 시험 이렇게 내려고 하시다가도 이거 보시고 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시험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작년 24년까지 양정구 1학년 그리고 2학년 모두 포함해서 전교 1등, 단독 1등을 매년 배출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극상위권 외에도 7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제 4단계를 뛴 거죠. 4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을 찍기도 하고 이런 이제 수학기도 같이 이제 실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적 향상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앞서 이제 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벨별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그 상위권 외에도 같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 내신 수업은 기본적으로 좀 내신 수업의 삼박자라고 하는 게 일단 수준 높은 강의력, 그리고 꼼꼼한 관리, 그리고 퀄리티 높은 적중률 높은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모든 과목의 이제 고등 내신의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제 수업에 이 요소들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이제 구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실 분들은 나와서